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죽었어요. 맥이 끊겼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더기를 걸친 노비 하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며 외쳤죠.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손이 환자의 가슴에 닿는 순간 기적이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석이라는 이름의 노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노비였고 할아버지도 노비였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석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었죠. 석이가 12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같은 마을 노비 아이가 있었죠.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아이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의원을 부를 돈도 없고 설령 부른들 노비 아이를 제대로 봐줄 리도 없어. 하지만 석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마을에 들렀던 의원이 비슷한 경우를 치료하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석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다리를 만져보았어요. 뼈가 어긋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의원이 했던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뼈를 제자리로 맞췄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들어갔어요. 아이는 잠시 비명을 질렀지만 곧 통증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석이는 그 길로 산에서 나무가지를 주워와 부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고정시켰죠. 한 달 후 그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했지만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죠. 노비 주제의 의수를 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석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석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었죠. 석이는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을에 오는 의원들을 몰래 지켜봤어요. 어떻게 맥을 짚는지, 어떤 약초를 쓰는지, 침은 어디에 놓는지 숨죽이며 관찰했죠.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찾아다녔어요. 낮에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하나하나 익혀갔죠. 석이의 주인은 김진사라는 양반이었어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노비를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았죠. 도구로 생각했어요. 일을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매질을 하면 그만이었죠. 석이가 16이 되던 해 여름 김진사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김진사는 급히 읍내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갔어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김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죠. 석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죠. 저 약은 잘못됐어. 석이가 몰래 배운 지식으로는 저런 증상에는 다른 처방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노비인 자신이 나설 수 있을까요? 양반 도련님을 자신이 치료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석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였죠.
창밖에서는 김진사 댁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죽어. 서기는 결심했어요. 죽을 각오로 나서기로 했죠. 새벽녘 서기는 조심스럽게 김진사 댁 사랑채로 다가갔어요. 마침 잠깐의 소강 상태였는지 집안이 조용했죠.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김진사의 막내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서기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맥을 짚어봤어요. 맥이 가늘고 빨랐어요. 혀를 보니 하얗게 설태가 끼어 있었죠. 서기가 배운 대로라면 이건 한열이 엉킨 증상이었어요. 열을 내리는 것보다 먼저 속을 풀어줘야 했죠. 서기는 품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약주머니를 꺼냈어요.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이었죠. 바나, 황금, 감초, 생강. 서기는 재빨리 약을 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약을 부어 넣었죠.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아이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열이 내리는 게 느껴졌죠. 서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죠. 내 놈이 뭐 하는 짓이냐? 김진사는 노발대발했어요. 천한 노비놈이 감히 양반 도련님을 건드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당장 서기를 끌어내 매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속이 편해졌어요. 김진사는 깜짝 놀라 아들을 돌아봤어요.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김진사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살린 것이냐? 서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소인이 감히. 그저 도련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김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일부터 너는 사랑채 뒤편 작은 방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의술을 배워라. 서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노비에게 의술을 배우라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주인 어르신, 그 말씀은 내 아들을 살린 은혜를 갚아야겠지 않겠느냐. 물론 너는 여전히 내 노비다. 하지만 의술을 익혀 우리 집안 사람들을 돌보도록 해라.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서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서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노비로서 할 일을 했지만 저녁이면 사랑채에서 의서를 펼쳐볼 수 있었죠. 김진사가 직접 구해준 동의보감이며 의학인문 같은 책들이었어요. 물론 서기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서당 앞을 지나다니며 몰래 엿듣고 양반 아이들이 버린 글씨 연습 종이를 주워 혼자 공부했던 덕분에 천자문 정도는 읽을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며 의서를 읽어나갔죠. 서기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우연히 보고 배운 것들이 얼마나 작은 조각에 불과한지를요. 의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몸과 마음, 하늘과 땅의 기운, 계절의 변화까지 모두 연결된 거대한 학문이었죠. 밤마다 서기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때로는 소리내어 읽으며 익혔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00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올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곤 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서기는 이제 제법 의원 흉내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김진사 댁 식구들이 아프면 서기가 먼저 진맥을 하고 약을 지었어요. 대부분 효험이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병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의원을 불렀지만 환자가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됐죠. 서기는 김진사에게 청했어요. 소인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김진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다른 문제다. 만약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소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서기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진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허락했죠. 서기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증상을 살피고 맥을 짚었죠. 돌림병의 원인을 파악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마을 공동 우물의 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름 장마로 우물에 오염된 물이 들어간 것 같았죠. 서기는 사람들에게 당분간 우물물을 먹지 말고 샘물을 떠다 끓여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는 해독약을 지어 먹였죠. 황련, 황금, 백두구 같은 약초로 만든 처방이었어요. 며칠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설사가 멈추고 기력을 되찾았죠.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노비가 우리를 살렸어. 신기하게도 의원보다 낫더라고. 하늘이 내린 의원이 따로 없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서기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노비였어요. 마음대로 집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서기는 25이 됐어요. 의술 실력은 이제 웬만한 의원 못지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노비 신분이라는 벽은 넘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김진사에게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죠. 한양에 사는 친형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진사는 급히 한양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서기를 불렀죠. 서가, 너도 함께 가자. 형님을 좀 살펴봐 줄 수 있겠느냐? 서기에게는 한양이 꿈 같은 곳이었어요.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 서기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죠. 그러하겠습니다, 주인 어르신.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보름이 넘게 걸렸죠. 하지만 서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풍경을 보고 다른 지역의 약초를 살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양에 도착했을 때 서기는 압도당했어요. 높은 성벽, 커다란 기와집들,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김진사의 형은 북촌 양반가에 살고 있었어요. 도착해보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죠. 김진사의 형, 김참판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뜬 채 기운 없이 숨만 쉬고 있었죠. 이미 한양에 이름난 의원들이 여럿 다녀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했죠. 서기는 조심스럽게 김참판의 맥을 짚어봤어요. 맥이 침하고 느렸어요. 혀를 보니 하얗고 축축했죠. 배를 눌러보니 딱딱하게 뭉쳐 있었어요. 이건 한습이 쌓여서 비장과 위장이 약해진 거야. 서기는 원인을 파악했어요.
오랜 습기로 몸속에 담이 쌓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전 의원들이 지어간 약을 보니 모두 보약이었어요. 서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담을 제거하지 않고 보하기만 하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뿐이었죠. 서기는 김진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인 어르신, 소인이 보기에는 먼저 담을 제거하는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한양 최고의 의원들이 다녀갔는데 내가 그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맞겠느냐? 그때 옆에서 김참판의 부인이 말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한번 해보게 하시죠. 서기는 직접 약방으로 가서 약재를 골랐어요. 바나, 진피, 복령, 감초, 후박. 담을 제거하고 비위를 돕는 약들이었죠. 정성껏 약을 다렸어요. 김참판은 처음엔 약을 먹기 싫어했어요. 이미 수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약을 들이켰죠. 사흘이 지났어요. 김참판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식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죠. 일주일 후 김참판은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김참판은 서기를 불러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의술을 익혔느냐? 서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 몰래 의원들을 지켜보며 배웠던 일, 주인 어르신의 은혜로 의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까지. 김참판은 감동했어요.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로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그때 김진사가 말했어요. 형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양인? 노비가 양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김참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목숨을 살린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관에 청원을 넣어보마. 하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게다가 다른 양반들이 반대했어요. 노비를 함부로 풀어주면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였죠. 서기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적어도 한양에 머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김참판은 서기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한양의 여러 의원들을 소개해줬어요. 서기는 한양의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노비 출신이라며 거절했죠. 하지만 서기의 실력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거든요. 특히 송의원이라는 노이가 서기를 아꼈어요. 송의원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내의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은퇴한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치료하며 살고 있었어요. 서가, 의술이란 건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진실하니 언젠가 큰 의원이 될 거다. 송의원은 서기에게 침수를 가르쳐 줬어요. 경락의 흐름, 혈자리를 찾는 법, 침을 놓는 깊이와 각도까지. 서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서기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어요. 김참판 댁에서도 서기를 존중해줬죠. 비록 신분은 노비였지만 실력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한양에 큰 추위가 찾아왔죠. 그날따라 김참판 댁에 손님이 많았어요. 멀리서 온 친척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서기는 사랑채 한 구석에서 의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잔치에 왔던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였죠.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의원을 불러라. 누가 빨리 가서 의원을 모셔와. 하지만 서기가 보기에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의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서기는 재빨리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맥을 짚어보니 끊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호흡도 거의 멈춘 상태였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아, 돌아가셨나 보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기가 외쳤죠.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기를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이미 숨이 끊긴 것 같았으니까요. 서기는 주머니에서 침통을 꺼냈어요. 그리고 환자의 인중에 침을 놓았죠. 깊게 강하게 자침했어요. 동시에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송의원에게 배웠던 급구법이었죠. 하나, 둘, 셋. 서기는 일정한 리듬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숨을 불어넣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런 치료법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환자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으, 으. 주변이 술렁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기적이다, 기적이야. 환자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서기는 재빨리 다른 혈자리에도 침을 놓아 기운이 돌게 했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게 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환자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알고 보니 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돼 심장이 놀란 것이었죠. 서기에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날 저녁 김찬판이 서기를 불렀어요. 함께 있던 손님들도 모두 서기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서가, 오늘 내 덕분에 귀한 목숨을 살렸다. 정말 고맙구나. 오늘 살아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영의정의 조카였어요. 그는 서기에게 큰절을 했죠.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김찬판 댁의 노비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서기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의정이 직접 서기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서기는 긴장된 마음으로 영의정 댁을 찾아갔죠. 영의정은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서기를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 조카를 살린 그 노비냐?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신분은 천하지만 의술은 하늘이 내렸구나. 내게 하나 물어보겠다. 만약 내가 양인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서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분이 낮아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어 내 신분을 풀어주도록 하마. 대신 조건이 있다. 서기는 귀를 기울였어요.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거라. 양반이든 상놈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서기는 마침내 양인이 됐어요. 26의 나이에 평생의 수건을 이룬 거였죠. 김진사는 기뻐하며 서기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우리 집안을 돌봐줬으면 좋겠구나. 주인 어르신. 아니, 은인 나으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한양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약방을 열었죠. 간판에는 활인당이라고 썼어요.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젊은 의원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약방 문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였죠. 의원 나으리, 우리 손주를 좀 봐주시겠소? 할머니는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아이는 고열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른 의원들은 모두 치료비가 없다고 쫓아냈소. 제발 좀 살려주시오. 서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어요. 맥을 짚어보니 매우 위중했어요. 하지만 서기는 침착하게 치료를 시작했죠. 밤새 간호했어요. 침을 놓고 약을 먹이고 이마를 식혀줬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손을 꼭 쥐고 기도했죠. 동이 틀 무렵 아이가 눈을 떴어요. 열이 내렸고 생기가 돌아왔죠. 할머니는 서기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은인이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치료비는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돈은 생각지 마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소문을 냈죠. 활인당에 참 의원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도 차별 없이 치료해준다고. 그날부터 서기의 약방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대부분 가난한 백성들이었죠. 서기는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러면서도 서기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의서를 읽고 새로운 처방을 연구했죠. 송의원도 자주 찾아와 조언을 해줬어요. 서가, 내가 의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참 자랑스럽다. 은사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건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1년쯤 지났을까요? 활인당은 한양에서 소문난 약방이 됐어요. 특히 침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자자했죠. 양반들도 슬며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봄날 서기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궁녀 하나가 몰래 약방을 찾아온 거예요. 의원 나으리, 조용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서기는 궁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궁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전마마께서 병환이 깊으십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치료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요. 은밀히 의원 나으리를 모시고 싶은데. 서기는 깜짝 놀랐어요. 중전마마라면 왕비를 말하는 거였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송구하지만 저는 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의원이 아닌 외부 의원이 왕실을 치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전마마께서 직접 의원 나으리를 지목하셨어요.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서기는 고민에 빠졌어요.
왕비를 치료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기도 했죠. 만약 치료가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기는 결심했어요. 의원으로서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비밀리에 궁으로 들어갔어요. 궁녀의 안내를 받아 중전의 처소로 갔죠. 중전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죠. 서기는 조심스럽게 진맥을 했어요. 맥이 약하고 불안정했어요. 폐의 기운이 허한 상태였죠. 오랜 근심으로 심장과 폐가 모두 상한 것 같았어요. 서기는 중전에게 물었어요. 마마,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3개월쯤 됐소.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잠을 이루기 힘들어. 꿈도 많이 꾸고. 서기는 원인을 파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폐병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진 것이었죠. 궁궐 생활의 스트레스와 근심이 쌓여 병이 된 거예요. 서기는 처방을 적었어요. 폐를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마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중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처지에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겠소? 서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마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마께서 건강하셔야 나라도 편안합니다. 중전은 서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대 말이 맞소. 노력해보겠소. 서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밀히 궁을 드나들며 중전을 치료했어요. 침을 놓고 약을 조제하고 때로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죠. 한 달쯤 지나자 중전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침이 줄어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중전은 서기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대 덕분에 살았소. 무엇이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시오. 서기는 공손히 대답했어요. 마마께서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소?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전은 감동했어요. 참 훌륭한 뜻이로서. 내가 도와주겠소. 중전의 도움으로 한양의 해민서라는 의료시설이 확대됐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곳이었죠. 서기는 그곳에서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어요. 서기는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의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스스로를 평생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죠. 30살이 되던 해 서기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한양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무서운 병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죠. 전염성이 강해 감히 환자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서기는 망설이지 않고 환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송의원도 함께했죠. 둘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어요. 서가,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해. 알고 있습니다, 은사님.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서기는 환자들의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이 병은 더러운 환경에서 더 빨리 퍼졌어요.
환자를 격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죠. 서기는 관아에 건의했어요. 환자를 한 곳에 모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끓여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기의 명성을 믿고 시도해 보기로 했죠. 서기의 방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환자를 격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자 확산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서기가 개발한 처방으로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죠.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역병은 잡혔어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거였죠. 임금님은 서기의 공을 높이 특별히 포상을 내렸어요. 하지만 서기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어요. 살아난 사람들의 밝은 얼굴이었죠.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서기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월이 흘러 서기는 50살이 됐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환자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예리했어요. 어느 겨울날 서기의 약방에 젊은 노비가 찾아왔어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원 나으리, 저도 의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노비지만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서기는 그 소년을 보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신분의 벽 앞에서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말이죠. 서기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지.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기는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나도 너처럼 노비였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너도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소년은 서기의 제자가 됐어요. 서기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줬죠. 의술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의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란다. 사람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주는 일이지. 그걸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서기는 제자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노비로 태어나 의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정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건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 거예요. 서기는 70살까지 약방을 지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모두 서기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서기의 제자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활인당을 계속 운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웠죠. 그렇게 서기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졌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는 작은 표지석이 남아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신분을 넘어 사람을 살린 의원, 석 선생을 기리며. 서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타고난 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가난한 노비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사람을 살리는 데 바쳤던 서기. 그의 손길은 신분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생명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해줍니다.